자, 우리나라에서 중형 SUV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델이 바로 이 차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현대자동차의 산타페입니다. 자,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이 처음 공개가 됐을 때부터 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HDMI 포트 두 개 이렇게 앞뒤로 붙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드는데, 지금 보기에도 좀 상당히 좀 기괴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가 요즘에 이 고정적인 형태의 패밀리룩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아니죠. 각각의 모델마다 하나씩 도형을 부여를 해서 그 도형을 테마로 디자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마름모였고요. 아반떼는 삼각형을 아주 강렬하게 적용을 하고 있죠. 근데 이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뭐 세대 변경이 아니고 부분 변경,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모델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과격한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큰 변화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주간 주행등을 위쪽에 두고 헤드램프를 아래로 두는 그런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헤드램프까지 박살나는 좀 이런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죠.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항상 사고라는 것은 나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보다는 실제 주행을 할 때 어떤 장점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헤드램프가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는 되게 반갑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차가 높은 SUV 같은 경우에는 앞차 있는 운전자에게 빛이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눈부심을 꽤 많이 유발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헤드램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간 거는 상당히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같이 토론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 그릴하고 헤드램프 디자인이 HDMI 포트가 두 개 겹쳐진 듯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보면은 현대차가 최근에 계속해서 선보였던 그런 디자인들을 잘 녹여내려고 많이 애를 썼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거는 아니지만 헤드램프하고 그릴이 연결된 듯한 그런 디자인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에는 이 헤드램프가 조금 더 아래 그리고 옆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요 그릴과 헤드램프 사이에 범퍼에 이 라인이 지나가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현대차가 가져가고 있는 이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라고 하는 디자인과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망치 같은 부분이죠. 이거를 굳이 현대차도 따라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팰리세이드라든가 이런 여러 차종에서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오는 듯한 이런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알겠지만, 사실 이거는 볼보 디자인 따라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볼보에서도 되게 강력하게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 볼보에서 다 적용한 다음에 산타페에서도 이 디자인이 보이게 되니까 부러웠나? 왜 저거를 저렇게 비슷하게 가져갔지? 그냥 굵게 한 줄로 넣었으면 안 됐을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 아래쪽으로 들어간 이런 은색의 크롬 부분이라든가 범퍼 아래쪽으로 들어간 이런 크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다 아래쪽으로 놨죠. 차가 예전보다 다 커지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또 밑으로 내려가니까 차가 한층 더 커 보이고 옆으로도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바뀐 것처럼 말씀을 드렸는데, 옆모습이나 뒷모습을 보면은 또 그렇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 부분만 변경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보다 조금 더 단정한 그런 그래픽으로 바뀐 것도 특징이고, 실제로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좌우를 연결해주는 이 길다란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서 뒤쪽에서 봐도 차가 조금 더 넓어진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든 것도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가운데 그리고 아래쪽에 들어가면서 앞쪽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시선을 아래쪽으로 깔아주고 양옆으로 넓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7인승 모델이거든요. 5인승하고 7인승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차는 7인승 모델입니다. 7인승 모델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가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트렁크가 다소 좁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열 시트를 접어둔 상태에서는 가방 넣기도 편하고요. 골프백이라든가 캐리어 같은 것도 충분하게 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3열을 열면은 트렁크 공간이 좀 확 좁아져요. 이런 차의 좀 특징,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3열까지 사람을 타고 뒤에 수납 공간도 넉넉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포인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3열까지 사람이 타게 되면은 짐을 싣는 거는 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3열 시트 등받이에 있는 이 저 줄을 잡고 당겨서 펼치거나 접거나 할 수가 있고요.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조수석 뒤쪽에 있는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따로 접어야 되고, 뭐 한 번에 접는 버튼이 없는 건 약간 아쉽긴 한데, 이게 버튼이 있다고 해서 전동 시트는 아니에요.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냥 앞으로 등받이만 툭 던져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시트를 폴딩하는 것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편하지는 않아요. 다만 다시 펼치기 위해서는 옆으로 돌아가서 레버를 당기고 다시 세워줘야 된다는 점, 그 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타페의 실내 1열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확실히 이 차가 세대 변경을 한 완전 신차가 아니고 부분 변경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최근에 출시된 현대차의 완전 신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나기는 해요. 이게 현대차가 워낙 빠르고 급격하게 바꿔왔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기는 하는데, 확실히 예전 세대다, 한 세대 전이다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쩔 수는 없기는 해요. 이게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세대 자체가 바뀐 것이 아니라서 막 급격하게 바꾸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물론 현대차가 최근에는 여러 모델들에서 그렇게 풀체인지급의 부분 변경 모델들을 선보여 오기는 했지만,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의 최신의 이 실내 디자인들이 곳곳에 좀 묻어 있기는 해요. 대표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전자식 변속기로 들어간 부분이라든가, 이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의 UI UX, 계기판의 UI UX,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출시된 현대차들과 상당히 비슷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됐다는 점이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구석구석 좀 살펴보면은 사실 저는 요 가운데 센터 콘솔 부분이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넥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위쪽으로 훅 올라온 형태의 요 센터 콘솔을 사용을 했었죠. 물론 이렇게 구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차는 가능했을 거고 어떤 차는 불가능했겠지만, 이 차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훅 올려놨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래쪽에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납 공간이 있어도 뭐라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수납 공간은 실질적으로 뭔가를 넣고 빼기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수납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는 이렇게 밑에 쪽을 손을 넣기도 쉽지 않고요. 이렇게 아래쪽을 보는 것은 더더욱 위험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렇게 위쪽에다가 이렇게 브릿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아래 공간은 차라리 이거를 다 낮춰놨으면 여기를 더 넓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함께 이만큼의 공간을 낭비를 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브릿지 같은 형태의 센터 콘솔을 잘 배치를 한 거냐라고 하면은 사실 최근에 나오는 뭐 현대차뿐만 아니고 최근에 나오는 여러 차들과 비교를 하면은 버튼이 너무 많아요. 뭐 가장 기본적인 메뉴 버튼, 뭐 지도나 내비게이션, 뭐 즐겨찾기, 라디오, 미디어 셋업, 이런 버튼들도 맨 윗줄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공조 장치하고 관련된 버튼이 또 일렬로 뚜두두두둑 진짜 무슨 군대에서 오와이어를 맞춘 것처럼 되게 따다다다다닥 붙어서 자리를 하고 있어서 사실 처음 봤을 때는 되게 부담스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물론 기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엄청난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응 자체는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버튼들을 보고 있으니까 되게 좀 의도적으로 좀 압박을 주려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리가 안 된 것이 좀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정리가 된 거죠.
이 구성을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너무 정리를 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와닿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전자식 기어 변속기 옆에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뭐 총 7가지죠. 스마트, 스포츠, 에코, 컴포트 또 누르면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바뀌는 드라이브 셀렉터도 자리를 하고 있고 뭐 오토 홀드라든가 핸들 열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까지 다 이쪽에 다 몰려 있어서 너무 이렇게 꽉 이 몰아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그렇게 반갑지는 않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컵홀더하고 무선 충전 패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요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요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요 뒤쪽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핸드폰을 넣어 보면은 수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랜저부터였죠. 그래도 최근에 현대차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넣거나 이렇게 바닥에 그냥 평평하게 놓는 형태를 해서 뭐 운전을 하면서는 뭐 핸드폰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꺼내기 쉬운 그런 위치에다가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산타페는 너무 그동안의 현대차 자리하고 비교를 하면은 너무 좀 뜬금없는 형태로 자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넣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자체가 그렇게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확인하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두 개가 높이가 좀 다릅니다. 앞쪽에 있는 게 조금 더 깊고 뒤쪽에 있는 게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손에 툭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터 콘솔 전체적으로 좀 뭔가 좀 정리가 잘못됐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수석 앞쪽에는 작은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핸드폰 하나 더 올려놓는다거나 지갑을 올려놓는다거나 무언가를 더 올려놓기 괜찮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신차들 말고 한 단계 이전 모델들이죠. 지금 이 산타페하고 같은 세대에 있던 모델들의 이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그립감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항상 느껴왔던 그 현대차의 그립감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딱히 또 고급스럽다는 뜻은 아니죠. 근데 이 산타페라는 차 자체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대중차이기 때문에 요 정도 느낌은 뭐 그렇게 나쁜 느낌이라고는 설명을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운전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조향할 때의 느낌,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라든가 휠의 직경, 스티어링 휠의 직경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무던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 현대차 그리고 요 직전 세대, 요 산타페하고 같은 세대의 이 차들에 적용이 됐던 UI UX가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시인성도 나쁘지 않고요. 반응도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느꼈던 거는 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 요 계기판 디자인이 바뀌는 건데 어떤 브랜드라고는 언급을 안 할게요. 어떤 브랜드들은 바꿨을 때 요 그래픽 바뀌는 게 되게 느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빨라요. 말 그대로 그냥 휙휙 바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매끄럽고 빠르게 변환을 해주는 것이 좀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UI UX 자체는 최근에 현대차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요 UI UX죠.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간 요 디자인 굉장히 좀 시인성도 좋고 조작하기도 편리하고 좌우로 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하고 이제 이렇게 다른 기능 분할 화면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잘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자감이나 시야각 같은 것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들은 없어요. 엄청나게 뛰어나다, 엄청나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없습니다. 요 센터 콘솔 정도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요 센터 콘솔 정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굉장히 무던한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2열 시트를 리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운전석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운전석에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았지만 이따가 리뷰해볼 3열도 그렇고 이 2열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리뷰를 할 만한 내용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USB A 타입 충전 포트하고 그다음에 220V
이 콘센트 파워 아울렛이 자리를 하고 있고, 또 그 위에는 에어 벤트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엄청나게 뭐 편의성이 많다거나 편의성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요즘에는 뭐 흔히 요구되는 그런 수준의 요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자감은 사실 현대차가 실내 공간 잘 뽑는 거는 유명하잖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실내 공간은 정말 잘 뽑아요. 정말 넓게 뽑아주기 때문에 지금 좌우 앞 뒤 타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물론 헤드룸이라고 하죠. 이 머리 공간도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다 제 몸에 맞춰둔 상태로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먹이 뭐 2개, 뭐 조금 더 무리를 하면은 2개, 뭐 하나 반 이상, 뭐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풀옵션 기준이기는 하겠지만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자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창문을 올려주는, 올려서 가려주는 선쉐이드도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트의 착자감 자체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무릎까지 올라오는 요 길이도 괜찮은 편이고, 시트에 뭐 적용된 가죽의 느낌이라든가 스펀지의 느낌, 이런 것들도 상당히 편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다른 브랜드의 다른 SUV에서도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뒷좌석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전동식이 아니라 그냥 레버를 당겨서 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하고요. 운전석이나 조수석 뒤쪽 두 자리 모두 다 이렇게 한쪽 끝에 아래쪽에 있는 레버를 당겨서 시트의 각도를 90도에서 한 110도, 120도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뒤쪽으로 쭉 기대주면은 사실 뒷좌석 요 2열에 앉는 사람들은 편할 수는 있겠지만 3열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이것도 이따가도 어떻게 가능하면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뭐 이렇게 2열을 3열이 다 앉는다고 했을 때 편하려면은 이렇게 한 90도에서 한 95도 정도 해줘야지 2열, 3열 다 탑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단은 보통은 2열까지만 앉으실 거기 때문에 2열을 굉장히 이렇게 넉넉하게 등받이도 최대한 뒤로 하고 이렇게 앉아주면은 굉장히 편안하네요. 이런 구성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산타페 3열에 자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트를 일부러 다 앞으로 좀 숙여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아까 2열을 리뷰하면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2열의 등받이는 90도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는 이 각도까지 리클라이닝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딱 세웠을 때 그러니까 가장 앞으로 쓰긴 이 각도가 아니면은 이 뒤쪽은 공간이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지금 물론 제 덩치가 굉장히 크고 이게 뭐 살집이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니라고 해도 웬만한 분들은 3열에 앉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엉덩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느 3열 시트가 있는 차들과 마찬가지로 엉덩이 시트가 굉장히 낮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허벅지나 엉덩이 요 다리 쪽하고 제대로 붙지가 않아서 탑승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바닥 공간도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리를 정자세 하듯이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주지 않으면은 좀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다른 차들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기는 해요. 나은 편이긴 한데 여전히 머리 공간 역시 천장에 딱 닿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서 머리 공간도 굉장히 여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옆에는 이제 C필러 부분이죠. C필러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는 3열에 타기 위한, 수월하게 타기 위한 손잡이 같은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엄청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딱 손잡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간 이런 손잡이 모양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편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2열을 완전히 접어줄 수 있는 이 버튼, 아까 트렁크에서 보셨죠? 이 버튼이 이 3열에서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에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3열의 공조 기능, 뭐 프로 오토 에어컨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바람의 색이나 켠다 끈다 온 오프 정도 들어가 있는 요 공조 장치 공조기 조절 장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USB 충전 포트가 하나 자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운전석 뒤쪽에는 그냥 벤트 구멍만 자리를 하고 있는데, 요 오른쪽 요 뒤쪽 공간에는 요 USB 충전 포트가 하나 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넉넉하게 쓰지는 못하겠지만 어차피 이 3열 자체가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양쪽에 다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컵홀더를 겸하는 수납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양쪽 다 그렇게 깊이가 깊지는 않아요. 근데 깊을 수도 없는 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로 내려가면은 뒷바퀴가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공간을 할애를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억지로 3열을 넣어둔 모델 치고는 좀 가장 편안한 착자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이 산타페를 직접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장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 출력 281마력, 최대 토크는 43kgpm를 발휘를 하죠. 거기다가 이 차는 또 사륜구동도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묵직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과연 어떤 성능 보여줄지 지금부터 운전을 해볼 수 있도록 하죠. 일단 주행 반응은 엑셀레이터의 반응이 생각보다 좀 가볍습니다. 이게 이 엔진이 발휘하는 성능이 생각보다 높으니까 가속하는 거, 그리고 앞으로 밀어주는 거, 이런 성능들이 생각보다 더 여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유 덕분에 차가 나가는 거에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굉장히 가볍게 앞으로 치고 달려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속할 때 요 가속 성능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앞으로 치고 나가는 것도 속도를 꽤 빠르게 올려줘서 가속에서의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이게 3열까지 있는 7인승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달려준다는 것은 꽤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3열 시트, 그러니까 3열 의자까지 있다는 거는 그래도 무게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이너스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공차 중량 측면에서도 한 40kg 정도 무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달려준다는 거는 상당히 좀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 가속을 할 때 이 느낌도 생각 이상이에요. 속도가 오르는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뭐 정지 상태에서 가속을 할 때는 뭐 그렇게 극단적인 뭐 가속력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가 속도가 붙은 다음에도 추월 가속을 하기 위해서 엑셀을 쭉 밟아주면은 속도가 되게 매끄럽게 올라가져요. 요 정도 가속력이면은 뭐 실제로는 뭐 시속 150, 160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요 진동과 소음 같은 경우에는 바람 소리는 약간 좀 들어와요. 바람 소리는 약간 들어오긴 하는데 너무 그렇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생각보다 정숙한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도 촬영에 들어오기에 앞서서 좀 미리 좀 어느 정도 주행을 해보고 촬영에 들어왔는데 좀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아니고 앞뒤로 흔들리는 부분에서 좀 지나치게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좀 남아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차를 장시간 운전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딱 강하게 잡아준다라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준수하게 잡아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괜찮겠지만 뭐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물론 이제 속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어울리는 차종 자체가 아니긴 해요. 뭐 가끔 도로에서 보면은 이런 산타페나 뭐 카니발이나 이런 거 타시면서 엄청나게 칼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 차 자체가 적합하지도 않지만 차의 브레이크도 그분들의 이 성향, 이 만족도를 충족시키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행을 하는 정도, 지금 제가 주행을 하는 이곳처럼 자유로에서 90, 95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이제 문제될 거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하지만 이 브레이크가 그렇게 엄청나게 대용량이라든가 뭐 피스톤이 여러 개가 달린 그런 고성능의 브레이크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의 산타페를 직접 시승을 해봤습니다. 출시 직후에는 6,000대 중반까지도 판매량이 올라갔었던 그런 모델인데 지금은 4,000대, 5,000대 수준을 겨우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정도 판매량도 결코 적은 수치는 아니지만 현대차의 대표적인 SUV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는 영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캘리그래피 그림을 기준으로 4,065만원에서 시작을 하고 풀옵션을 하면은 5천만원이 더 넘어가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씩 판매가 되고 있다는 것은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분명 장점이 있다는 뜻일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시승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0년의 마지막 시승기였고요. 저는 내년에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발전된 시승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